시작할게요. 예, 이 강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제가 지난번에, 깜빡 잊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찍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뭐 공고는 이제는 뭐 큰 줄기는 됐으니까, 뭐 세부적인 사항은 뭐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구문론 강의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 구문론 강의인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무슨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나는 무슨 사회과학 공부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인데, 제가 공부했던 감각은 이 목차 정리가 좀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요 책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요게 요렇게 여기 보이세요? 여길 그냥 저는 SS 번호로 처리를 했는데 그냥 1년 번호로 쭉 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전체 항목이 몇 번까지 가냐면은 특수구문론까지. 지금 나오는 책들은 특수구문론이 이제 따로 별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뭐 두 권이 아니고 한 권입니다. 원래 옛날 책에는. 그런데 이 번호가 이 항목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변하지가 않고 그대로 뭐 특수구문론 책 보시면요. 진짜 무슨 와 활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페이지 수를 좀 늘려서 가격을 좀 올리고자 하는 뜻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유진 교수님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좀 그렇네요. 그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말을 하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이 잘 가요. 예, 참 와야 되는데. 예, 하여튼 요게 이제 끝 번호가 일렬 번호가 총 381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 기준으로 381개 항목을 마스터하시면 영어 영문법에 있어서 진짜 독해나 영작이 필요한 영문법에 빵꾸 안 나고 완전 다 마스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1년 번호를 달아주는 이 시스템의 장점은 이제 항목 전체를 이제 순서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거는 되는데 이제 이 세부적으로 요 부분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을 따라서 저는 또 이제 영어를 볼 때도 이제 법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고시 답안지처럼 제 나름대로 목차 정리를 따로 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뭐 공부할 일 있으면은 목차 정리를 해가지고 목차를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한다거나 써놓고 수시로 내가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 목차를 대조해서 보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요거를 PDF 파일로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약 10포인트짜리 활자로 약 15페이지 정도. 그게 이제 뒷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품사론이랑 특수구문론 이렇게 목차 정리를 꼭 해야 될 만한 필요는 없거든요. 일반 구문편은요, 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1편, 1장 안에 로마 숫자로 1, 2, 3, 4. 요게 이제, 그 법학서적 체계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카테고리화 하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데 유용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목차 정리를 싹 제가 조금 거의 비슷한데 체계를 좀 달리해서 요렇게 싹 다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 아, 이런 식에서는 요게 문제다. 이 형식에서는 논점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명사절이다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명사절의 개념은 뭐고 명사절은 분류가 뭐고 명사절에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절에 있어서 형용사절은 뭐 어떤 게 있고 예 보이시나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 절에 지금 뭐 이런 또 논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따로 빼놓고 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목차 정리를 싹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 목차를 쭉 넘기시면은요, 이 영문법 전개 전체에 대해서 누수 없이 정말 빠짐없이 쫙 스크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공부가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공부한 과목에 목차가 쫙 나 혼자 했을 때 스크린이 된다. 이게 이제 공부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이렇게 이 목차를 PDF 파일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목차를 제가 조금 기초구문론은 거의 완전히 책대로 하는데 이 그
구문도의 영어 구문론 강의는 책하고 약간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책과의 연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아까 그 1년 번호 있죠? 거기 요거를 이렇게 SS 번호를 여기다가 목차 옆에다가 달아 드릴게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일형식 전까지는 이렇게 막 너무 세부적으로 막 그렇게 이 책에 번호 이렇게 붙여가면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훅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전까지 20번까지 훅 가고 그다음에 동사에서 21번부터 28번까지인가? 거기까지 훅 가요. 그래서 일형식 이전까지는 그냥 뭉뚱그려서 좀 하고요. 일형식부터는 거의 이 저기 책에 나온 SS 번호대로 간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도 관리는 문장 번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 번호가 요게 보이다시피 요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그냥 뭐 매번 항목 나올 때마다 1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냥 이 번호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문장 번호가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뭐 여기서는 45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1289번 이런 식으로 문장 번호가 꼭 이렇게 쭉 나갈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이 총 우리가 공부하는 문장이 약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예, 뭐 앞으로 가다가 또 혹시 제가 또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광고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하던 거 계속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었냐면 요 부분까지 했었죠. 예, The Peter Bursting Very Merrily. 예, 요거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이제 3번이랑 연결을 지어서 갈게요. 요거 이제 그림 어떻게 그렸었죠? The Pretty Birds 예, Sing 여기서 Merrily 이렇게 쓰고 Very는 sing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Merrily를 꾸며주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중요한 개념 저기 제 강의 제목도 앞부분은 그냥 제가 설명하는 요점 따라서 강의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도 이제 보시면 화면 보시면 책의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요 부분이 요 위에가 뭐라고요? 주요소. 요 밑에가 종료소. 오케이. 이거는 주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식어들이죠. 여기 서술어. 또 서술어에 딸린 수식어. 근데 지난번에 시간 관계상 한 개념을 말씀을 못 드리고 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게 요 주어와 그 수식어를 합해 총틀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주어 부분이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여기를 통틀어서 서술어가 있는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서술어 부분.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뭘로 짓는다? 주부. 이거는 술부. 한자로 쓰면 가정주부가 아니라 예, 주어가 있는 부분. 아, 한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또 쓴다. 아이, 참말로 양해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한자 설명을 많이 하는 게 개념 이해하는 데는 엄청 편합니다. 예, 요게 이제 통틀어서 주부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부분은 거의 돌아오지 못할 다리야. 화해강의 다리야. 여기는 서로 수식어끼리 왔다리 갔다리 못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정한 예문이 요 3번 예문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제 칠판 대신에 쓰는데 조금 이제 화면이 좁으니까 이렇게 좀 접어가면서 할게요. 3번 예문이 바로 요겁니다.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in the tree. 문장이 좀 길어졌죠. 근데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문장이 길었을 때, 요게 여기까지가 어느 부분이다. 그래 빨랑빨랑 알아채는 거.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배에 설계도를 딱 갖다 줘. 그럼 나 같은 사람 보면 뭘 알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야? 여기는 선실이고, 여기는 뭐고, 금방만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영어도.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른 부분을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아는데, 요 문장에서 3번 문장에서 이거를 한 번만 끊어 읽어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겠느냐? 이 문장 전체를 좀 기니까 딱 한 번만 끊어 읽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in the tree. 어떠세요? 여기서 끊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in the tree. 어떠세요? 여기서 끊는 거. 또 이런 건 어때요?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in the tree. 아니면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끊고 merrily in the tree. 좀 웃기죠?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거. 예, 이건 진짜 좀 말이 안 되고 아마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문제에 대해서 관건은 이걸 거예요. 아, 또 어떤 분은 그게 뭐가 줘요? 아무데나 좀 숨 막힌 데서 끊어 읽으면 되지. 영어는 그러면 안 돼요. 의미 단위를 한꺼번에 읽어줘야 돼요. 그걸 뭐 청크라 그러죠. 예, 그래서 얘가 결국 어디에 속하느냐가 문제예요. 요 부분의 관건은 뭐냐면 요 in이라는 거거든요. in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네, 아시죠?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in은요. in은 단어 뜻이 뭐라고요? 네, 아내가 아니고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무엇 아내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이 말 자체가 무슨 완성된 단어가 아니고요. 뭐 연결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결 표시 있고 요 물결 표시의 의미에 명사적인 것이 들어가면 이런 걸 보고 영어에서는 전치사라고 해요. 이런 개념을.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또 한자 풀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한자 말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놀랍게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사실, 메이지 유신 때 정말 철학 이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회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단어 그 자체를. 예, 참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의 서양어를 번역해서 한자 문화권에 보급한 건 뭐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메이지 유신의 엄청난 공로이긴 합니다. 나는 그래도 뉴라이트는 반대합니다. 예, 어쨌든 오케이. 요게 앞전 놓을치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면 말사 앞에 놓는 말이란 뜻이에요. 전치사라는 말이 앞전 놓을치 도대체 뭐 앞에 놓는다고요? 명사 앞에 놓는다니까. 명사 앞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그걸 잠깐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편지가 하나 있어. 여기 아이유가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아이돌. 그 다음에 내 테레비를 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바빠. 사는 게 바빠. 예. 그냥 레터하고 아이유만 있으면 뭔 상관이야, 얘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근데 여기에 또, 여기 프롬이 와봐. 응, 안 보여? 예. 프롬이 와봐. 이 프롬은 뜻이 뭐야? 뭐뭐로부터. 그러면 요게 딱 요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유로부터 온 편지. 또는 뭐, 투 철수. 그럼 요 따로이 철수에게 온 편지. 이쪽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편지로부터 온 아이유. 이거는 안 된다고요. 이쪽 방향은. 이거는 무조건 이쪽으로만 화살표를 쏘게 돼 있어. 만약에 화살표를 앞쪽으로 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으면 또는 바로 앞에 쏘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으면 컴마를 찍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예, 여하튼 그렇다. 그렇다면은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our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그럼 우리의니까 얘는 garden을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는 형용사가 된 거야. 명사를 꾸며준 거 보고 형용사라 그래요. garden이 명사니까. 우리의 our 소유격 아니에요? 아니 소유격이 형용사 일종이라니까. 모든 소유격은 형용사예요. 소유격 다음에 명사 안 나오는 경우 봤어요? 예, 그래서 모든 소유격은 형용사다. 예, 오케이. 그래서 이 our garden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보면은 our보다는 garden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our랑 의미 연결을 맺는 것이 아니라 garden이랑 의미 연결을 맺어. 그래서 이게 통째로 in을 통해서 birds를 꾸며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궁뎅이를 딱 맞은 이 birds는 garden을 딱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garden이니까 예, garden을 딱 쳐다보면서 야 garden아, 네가 뭔데 나를 꾸며주는 것이야? 너는 명사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꾸며줘? 그러니까 garden이라는 말이 in으로 연결됐잖여. 어쨌든 in our garden이 birds의 종류사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는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되셨어요. 여기 봤어요.
더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arden이 birds를 꾸며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in을 통해서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 수식어는 전부 다 나란히 여기 45도 정도. 예, 이렇게 기울여서 놓고 여기다 in 하고 in에 연결되는 것은 our God이다. 예, God이다. 예, 이렇게. 예, 하고 얘가 our. 여기까지 뜻을 보게 되면 각각 수식어는 독립적으로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새들은, 예쁜 새들은, 우리의 정원 안에 있는 새들은, 그런 뜻이야. 이런 방식으로 이 뒷부분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고요. 얘가 sing이다.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very는 sing을 바로 못 꾸며준다 그랬죠? 이렇게. 자, in the tree가 문제인데 얘가 여기 원래는 이게 좀 그 활자가 작으면 요 옆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좀 내렸어요. 어쨌든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in tree 결합해서 화살표를 어떻게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앞으로 쏴주는 거야. 무조건 앞으로 쏘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닿는 것으로. 자, 그 나무 안에서 즐겁게. 그 나무 안에서 매우. 그 나무 안에서 노래하다. 그 나무 안에서 아이고 정원. 여기는 못 넘어가. 왜? 여기까지가 딱 뭐라 그랬어 아까? 주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뭐라고? 돌아오지 못할 다리. 여기는 넘어갈 수 있다 없다? 항상 여기 있는 수식어는요. 요 안에서만 놀아야 돼. 그래서 요 수식어 관계 때문에 주부술부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요 안에서 나무 안에서 거랑 제일 의미 연결이 잘 된 건 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in 더도 그 나무. 오케이? 예.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 예쁜 새들 우리의 정원 안에 있는 그 예쁜 새들이 매우 즐겁게 노래한다. 그 나무 사이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단순 작업들을 해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거를 자꾸 빨리빨리 눈에 이렇게 포착하게 되느냐면 문장이 밑에 아무리 복잡해져도 결국 뭐야? 첫 번째 문장에서도 새가 노래했다죠. 두 번째 문장에서도 결론은 뭐였어? 새가 노래한다죠. 근데 세 번째 문장에서도 뒤에 아무리 머시기가 많이 달려 있어도 결국 새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뭐다? 주요서, 정요서 빨리빨리 구별해가지고 이 주요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다? 이거를 빨리빨리 구별해내는 게 영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모든 영어 문장을 이렇게 뭐 주어 서술로 분석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 unlock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문장이라니까? lock의 뜻이 뭐야? lock의 뜻은 명사로 종달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야? 종달새다. 그냥 그뿐이야. 오, 종달새구나. 뭐 그 정도 느낌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문장, 완전하게 의사 전달이 됐잖아. 이거는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것도 문장은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꼭 그 문장이 되기 위해서 주어 서술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좀 들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 중에 중요한 개념들이 뭐냐면 주어 서술어, 주요서, 종료서, 수식어, 피수식어, 주부, 술부라는 개념들을 배우셨어요. 예, 여기에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문장이라는 건 뭐야? 의사표시가 완전히 드러나면은 무조건 문장이야. 요것만 말만 되면 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문장처럼 돼 있어도요.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 안 돼. 들어보면 말이 안 돼. 그러면 그건 문장이 안 돼요. 예, 그리고 형식적으로 어떤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되냐면은 여기 전부 다 보세요.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요게 이제 요거부터 봐야 돼. 첫 글자가 뭐다? 대문자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좀 뒤로 빼고요.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요 라크도 아따 바쁘다. 예, 양해해 주세요. 그래도 칠판은 또 글씨가 뭐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진도가 더 느려. 예, 여기 보세요. 대문자였잖아. 예,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돼. 그다음 마지막은 언제나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 셋 중에 하나에 딱 이 두 단어밖에 안 되는데도 느낌표 딱 하나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명령문 같은 거 가라 go 이렇게 말을 해도 보세요. 첫 글자 대문자 느낌표로 끝났잖아. 아니면 마침표로 끝나거나 예 문장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결정적으로 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부분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영어는 순서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순서가 맞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요거 아시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특히 내신 준비하시는 중고생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아. 마침표 하나 안 찍었다고 다 틀리게 쳤다고 막 그냥 막 집에 와서 막 엄마한테 선생님 욕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 본고사 했을 때 본고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본고사? 예. 본고사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영어 논술 시험이었죠.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 이때도 이거 마침표 안 찍어가지고 막 한 문장당 막한 3점씩 감점 당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자기가 막 쓸 때 생각할 때는 다 맞았는데 본인이 받은 점수 막 71점 뭐 60 몇 점 뭐 그렇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우리말에서도 좀 맞춤법 자꾸 틀리고 그러면 좀 없어 보이죠. 이런 거 자꾸 틀리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 없어 보입니다. 예, 주의해서 쓰도록 합시다. 다음 뭐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문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이 주어 서술어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어 서술어 말고 무려 필요한 게 세 개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개 중에서 아까 종료소 이거는 문장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빼면은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일단 영어에서 주어 서술어는 기본으로 와야 돼. 대개의 경우에 주어 서술은 오는데 그 다음에 무려 예, 두 개씩이나 새로운 요소가 붙어요.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복잡한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 좀 웃기죠. 우리는 영어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영어는 사실 이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 예, 컴퓨터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컴퓨터도 그 복잡한 수식을 그 계산을 감당하는데 수행을 하는데 전기가 안 통하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법으로 그 모든 복잡한 연산을 전부 다 수행해 내는 거잖아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는 이제 주어 사수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목적어하고 보어라는 게 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오는 경우가 있고 보어라는 것이 안 오는 경우가 있고 오는 경우가 있고 예, 이런 걸로 문장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또는 복잡해지냐 단순해지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 서술을 알면은 여기에 나오는 목적어하고 보어가 뭔지만 알면은 게임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목적어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보시죠. 을를 그래버려. 아, 난 좀 그렇게는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개념이 좀 잡혀야지. 목적어 뭐냐? 을를 그게 뭐야?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요. 체계적으로 머리가 나빠진다니까. 적어도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목적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행위의 주체니까 주어. 술술술술 말한다. 어느 정도 감은 잡아야지. 숫자가 붙었어. 서술해 준다. 그 목적어는 왜 목적어라는 말이 붙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려운 어휘를 접할 때마다 이 단어가 왜 생겨났을까? 그거를 궁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사람들이 붙여놓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객관주의라 그럴까? 과학주의의 사조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자다가 이렇게 옛날에 그 형법에서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자다가 엄마가 이제 자면서 아기를 안고 자잖아요. 팔베개 해주게 되잖아. 근데 이 잠버릇 때문에 이 잠꼬대 잠뜻이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 하다가 애를 깔아서 질식시켜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흔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럴 때 그 행위가 인간의 행위냐 아니냐,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없으면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거는 물건의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 객관주의 사조였어요. 예,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이런 표적지에 완전 입체파식으로 그림을 그리네. 예, 여기에 돌멩이를 던져서 이걸 맞추려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눈으로 이거를 또 봐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춰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나는 이게 돌 던지기의 달인이라 나 이거 안 봐도 이게 눈목자거든요. 눈목 표적적자예요. 나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얘를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네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않아도 네 마음의 눈으로는 보고 있잖아. 그렇지 않고서 이걸 맞출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요 그림을 한번 보고 생각하죠. 요거는 행위의 주체.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거는 서술어가 여기 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의도의 표적이 되는 말. 의도의 표적.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의도를 눈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도 좀 멋있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 이거는 행위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목적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얘는 목적어는 뭐냐면 이 행위를 너무너무 중요해. 예. 그래서 이 의도의 표적이 되는 거, 행위의 대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당하는 놈. 목적어는 결국 당하는 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요게 그러면 그냥 이걸 목적어를 을이라고 알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은 게요. 우리말에 을이 붙는 것과 뭐뭐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이 되는 것과 영어의 목적어가 꼭 일치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교집합이지만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고방식도 있고 문화적인 배경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사람이 어떤 대상에 당하는 걸로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걔네는 당하는 거인 경우도 있어요. 그 가장 비근한 예가 결혼하다가 있거든요. 결혼하다.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정말 새로운 통찰을 얻은 이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요즘 나오는 사극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슬프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국과의 관계예요. 예, 막 우리 한국 왕이 막 그냥 조선의 왕이 막 저라고 그래서 볼 때마다 열받는데 이 중국의 그 청나라 애들 그때 금나라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영화가 있어요. 초종병기 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요 올가미 있잖아. 올가미로 휙휙휙 던져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어가요. 막 노예로. 예, 그렇게 해서 막 그냥 정말 개끌듯 끌고 압록강을 건너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열 받던지. 하여튼 그 영화에서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끌고 갔으면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건 난 이해가 돼. 그런데 웃기는 게 참 거기서 이제 그렇게 끌고 가지고 남자 하나, 조선 여인 하나 그렇게 1대1로 세워요. 그리고 뭐를 해? 결혼을 시키더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결혼하는 남자는 의도가 있어. 그런데 결혼 당하는 여자는 이 사람의 의사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니까 진짜 당하더라니까요. 이게 수렴 문화의 특징인가 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 married 허야. 여기에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어. 아무리 옛날에 남존여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자 의사가 없이 그렇게 물건처럼 결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생각할 때는 I married with 허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말로 여기에 나는 그녀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을들이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어. 그래도 얘는 목적어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어는 무조건 뭐 을들이 붙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기본적인 아주
바른 개념은 뭐다? 아주 쉽게 생각하는 개념은 이 당하는 놈, 이 당하는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적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 이해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어까지 대략적으로 좀 거칠긴 하지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문장의 성분 중에서 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결국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 제대로 알면 게임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